기본 형태는 조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참일대값, 그 다음 거짓일대값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콤마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더 간단한 형태인 터너리 오퍼레이터도 지원하는 안녕하세요. 데다노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노션의 가입부터 블럭과 데이터베이스의 속성까지 기본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배운 기능들을 활용해 실제로 유용한 템플릿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작은 습관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노션 템플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최대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노션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인 텍스트 작성부터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버튼 블록을 활용해 자동으로 날짜가 입력되고 새 페이지가 생성되는 기능까지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렵지만 수식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 템플릿을 만들고자 한 이유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에 함께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따르면 매일 1%의 성장을 이루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시작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클리어가 말하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를 템플릿 설계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습관 진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률을 넣었고요. 그 외 정보들을 루틴 섹션에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하기 쉽게 만들어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게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체크된 습관에 따라 응원의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진 일기를 통해 감정과 기억을 시각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기 위한 배치적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습관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템플릿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되어 지속적인 자기 관리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템플릿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은 크게 5가지 섹션과 1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인용 문구와 1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제임스 클리어가 말하는 좋은 습관 만들기 4가지 원칙이 위치해 있습니다. 토글을 클릭하면 각 원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만들었다면 습관을 루틴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 가이드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루틴 섹션에서는 습관 체크에 따른 응원 메시지와 함께 습관 진행률 그리고 오늘의 기분 점수까지 한 주의 루틴을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데 도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비츠와 헤비츠 로그인데요. 이 부분은 습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헤비츠는 매일의 습관을 체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날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오늘에 해당하는 날짜와 함께 습관이 나타납니다. 습관 체크박스를 통해 습관 실천 여부를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헤비츠 로그는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매일의 습관 실천 여부와 함께 느낀 점, 개선 사항 등을 적어보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어리와 다이어리 뷰 섹션으로 일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다이어리 섹션에서는 하루를 대표하는 사진을 업로드하고 기분 점수와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사진은 다이어리 뷰에서 일주일 동안의 감정과 기억을 시각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요. 기억하고 싶은 날을 클릭하면 기억하고 싶었던 날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린더 뷰는 모든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날짜별로 습관과 일기를 확인할 수 있어 일정 관리와 기록 분석에 도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이드바에서 개인 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타나는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빈 페이지를 클릭해 줍니다. 새 페이지에 템플릿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빈 블록에서 슬래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제목 없음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름 속성을 클릭해서 하루 날짜라고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날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또 다른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습관이 들어갈 체크박스를 만들게요.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고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습관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습관을 작성할 때는 4가지 원칙에 준해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한 페이지 읽기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또 화살표를 클릭해서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다음 습관을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 또 화살표를 클릭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습관은 특정 신호와 연결됐을 때 행동해야 할 때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아침 양치 후 비타민 복용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노션과 여러분이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식사 후 노션 하기로 적어볼게요. 다시 화살표를 클릭하고 총 4개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습관을 체크하면 진행률이 표시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식 속성을 클릭하고 진행률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 수식 편집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toNumber라는 함수는 인수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toNumber를 사용하게 되면 체크박스가 숫자로 인식이 되어 체크박스에 체크가 됐을 때 1이 되고요. 체크가 되지 않으면 0으로 인식합니다. 속성이라는 부분 밑에 보면 저희가 만들었던 속성들이 있고 여기에서 습관을 선택을 하고 점을 누른 다음에 toNumber를 적어주면 밑에 함수가 나타납니다. 나타난 toNumber 함수를 클릭해주고 우리의 습관들의 개수들을 모두 다 더할 거거든요. 더하기, 그다음 또 습관들을 하나씩 이와 동일하게 작성해주면 돼요. 습관을 선택하고 toNumber를 하고 다음 더하기를 하고 또 습관을 선택하고 다음 숫자로 또 만들어주고 다음 또 더하기 하고 마지막 습관까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습관이 총 4개니까 습관을 먼저 모두 가로로 묶어주고 4개로 나눠줄게요. 작성한 습관은 Ctrl A를 해서 모두 선택한 후 Ctrl X로 잘라내기 한 다음 가로를 열고 닫고 입력해서 가로 안에 커서를 두고 Ctrl V에서 저 넣어줄게요. 다음 나누기 4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습관에 체크된 수 나누기 4가 되어 비율이 구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숫자 형식에서 비율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소수점 이하 자리를 클릭해서 0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원형 그래프를 사용해 볼게요. 원형을 선택하고 색상도 원하는 색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저는 그대로 초록색을 선택을 할게요. 이번에는 응원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식 속성을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수식 편집을 클릭합니다. 메시지는 진행률이 0%일 때, 25%일 때, 50%일 때, 75%일 때, 100%일 때 이렇게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if라는 조건문을 사용해 볼 거예요.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조건문 수식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 형태는 조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참일 때 값, 그 다음 거짓일 때 값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콤마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더 간단한 형태인 터너리 오퍼레이터도 지원하는데요. 모습이 조금 다르죠? 조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참일 때 값, 그 다음 거짓일 때 값이 나오는 순서는 if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물음표와 세미콜론으로 구분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드리면 조건이 참이야? 그럼 참일 때 값을 출력하고 거짓이면 거짓일 때 값을 출력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는 조건이 2개 이상이니까 if수를 사용해 볼게요. 먼저 if수 나타난 함수에서 if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작성하기 편하게 줄바꿈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치면 줄바꿈이 됩니다. 아래에서 진행률 속성을 선택을 해주고요. 먼저 100%일 때의 메시지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100%일 때는 1로 표시가 되고요. 다음 손따옴표를 해서 100%일 때 나왔으면 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모지를 넣고 싶다면 맥은 커맨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고요.
윈도우는 윈도우 점키를 누르면 됩니다. 콤마를 하고 그 다음 가로를 해줄게요. 가로를 열고 닫고를 해줍니다. 즉 진행률이 100%일 때 이러한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로의 내용을 출력해줘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5%일 때 이러한 메시지를 출력해줘 라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 속성에서 진행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진행률이 75%보다 크거나 같니? 물음표를 해주고요. 같다면 상따옴표에서 메시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세미콜론을 해서 그럼 75%가 아닐 때는 이런 메시지를 출력해줘 라는 거를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가로를 또 열고 닫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로 안에 커서를 두고 또 진행률을 선택해 주고요. 진행률이 50%보다 크거나 같니? 그러면 따옴표를 한 다음 이런 메시지를 출력해줘를 적고 다시 세미콜론을 해서 그럼 50%가 아닐 때 이런 메시지를 출력해줘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열고 닫고를 한 다음 커서를 다시 가로 안에 두고 또 진행률을 선택한 다음 이번에는 마지막 그럼 25%보다 크거나 같니? 그리고 원하시는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다음 세미콜론을 한 다음 0%일 때 나타났으면 하는 메시지를 이곳에 적어주면 됩니다.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손따옴표를 한 다음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고 손따옴표로 다시 닫아줍니다. 수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 보기 좋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어려운 난관은 지나갔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속성을 선택해 볼게요. 이름을 습관 해고라고 작성해 주시고 다시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파일과 미디어를 선택하시고 사진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은 화살표를 클릭해서 숫자를 선택한 다음 기분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은 화살표를 또 한번 클릭해서 체크박스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는 기억하고 싶은 날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름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시 텍스트를 클릭하고 오늘 하루라고 적어볼게요. 이제 속성들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3개를 클릭한 다음 정렬을 클릭해서요. 하루 날짜를 선택한 다음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최근 날짜가 메뉴에 올 수 있도록 정렬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참고로 설정하신 다음에는 주변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설정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커스터마이징에서 템플릿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제목 끝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칩니다. 손따옴표를 하고 스페이스바를 클릭해 인용 블록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습관에 도움되는 메시지를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앞에 점 6개가 나타나요. 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핸들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로 전환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이콘 바꾸기가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원하시는 아이콘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색상도 점 6개를 클릭해서 색을 선택한 다음 원하시는 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이콘에서 색을 바꾸려면 먼저 색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앞 점 6개 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핸들을 클릭해서 인용 블록 끝으로 가져가면은 파란색 라인이 나타납니다. 이때 마우스를 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점 3개를 클릭해서 전체 너비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습관 구축에 도움되는 원칙을 작성해 볼게요. 먼저 제목 2를 만들어서 작성해 줄게요. 샵 2개를 눌러서 스페이스바를 클릭합니다. 타이틀을 적어주고요. 점 6개를 클릭해 색을 선택한 다음 원하시는 배경 색상도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그 다음 아래에 커서를 두고 슬래시를 한 상태에서 홀아웃이라고 작성하고 홀아웃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점 6개를 클릭해서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내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배경색이 나타났는데요. 이 배경색을 빼고 싶기 때문에
색에서 기본으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 부등호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클릭해 토글을 만들어줍니다. 원칙들을 하나씩 적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내용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토글을 닫고 앞에 점 6개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색에서 텍스트 색상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원칙만 선택해서 굵게 만들어줄게요.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원칙들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원칙들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볼게요. 핵심 원칙 끝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쳐줍니다. 여기에서 슬래시를 한 다음 사열이라고 적어볼게요. 나타난 4개의 열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핸들을 클릭해서 위치시켜줍니다. 이번에는 부등호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 루틴 가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안에 내용도 넣어보고요. 토글을 닫고 그다음 작성된 제목을 선택해서 굵게 만들어주고요. 앞에 점 6개를 클릭해 색상에서 원하시는 배경색을 선택해줍니다. 이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커스터마이징 해볼 차례입니다. 먼저 슬래시를 하고 홀 아웃 블럭을 선택한 다음 원하시는 이모지도 바꿔보고요. 섹션의 명칭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명칭을 선택해서 굵게 해주고요. 라인도 주고 색도 바꿔볼게요. 그 다음 저희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앞 점 6개를 클릭해서 링크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목 끝에 엔터를 치고 컨트롤 V, 색은 커맨드 V 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타나는 점 3개를 클릭해서 레이아웃에서 갤러리를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 제목 표시는 비활성화를 해줄게요. 그리고 카드 미리 보기는 사용 안 함으로 하고요. 페이지 아이콘 표시는 선택사항으로 저는 비활성화를 해줄게요. 그 다음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속성을 선택합니다. 속성에서 응원 메시지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다음 진행률도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여주게 만들고요. 다음 기분도 클릭해서 보여주게 만듭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필터를 클릭해 볼게요. 맨 끝에 고급 필터 추가라고 있습니다. 고급 필터 추가를 클릭해서 규칙 1개를 클릭한 다음 하루 날짜인 부분을 날짜를 선택하고 오늘 기준 이번 주 이렇게 해서 일주일치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보기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원하는 이름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혹은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아이콘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잠금을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습관 섹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슬래시하고 홀아웃을 선택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점 6개를 클릭해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아이콘으로 바꿔줍니다. 다음 섹션 명칭을 적어주고요. 전체 선택한 다음 굵게 하고 밑줄도 주고 색도 원하는 색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다음 엔터를 쳐서 조금 전에 링크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선택합니다. 점 3개를 클릭한 다음 레이아웃에서 갤러리를 선택하고 제목 표시는 비활성화 해주고요. 아이콘 표시도 안 하고요.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속성에서 습관에 해당하는 체크박스를 모두 활성화 시켜줍니다. 습관 앞 점 6개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 화살표를 클릭한 후 필터를 클릭하고 고급 필터 추가, 다음 규칙 1개 클릭하시고 날짜를 선택한 다음 오늘 기준 이번 주, 그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아이콘으로 수정하고 이름도 작성을 해줍니다. 다 하셨으면 보기 잠금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빈 곳에 클릭하시면 설정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음 습관을 해고할 수 있는 헤비츠 로그를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를 하고 콜아웃을 클릭한 다음 아이콘을 바꿔주고요. 섹션 명칭을 작성해 줍니다. 전체 선택해서 굵게 해주고 밑줄도 줘볼게요. 색도 원하는 색으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V 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선택합니다. 다시 점 3개를 클릭한 다음 레이아웃에서 제목 표시를 비활성화 해주고요. 아이콘 표시를 하지 않을 거고
모든 열 줄바꿈도 비활성화를 해줄게요. 다음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속성에서 모두 숨기기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숨겨진 속성에서 습관 해고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클릭하고 필터를 선택한 다음 고급 필터 추가를 클릭해서 즉 1개 클릭,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기준 이번 주,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아이콘 또 넣어보시고 이름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이름 없이 아이콘만 보이도록 표시해 볼게요. 아셨으면 보기 잠금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습관 섹션은 모두 만들었고요. 다음 이제 일기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슬래시를 하고 폴아웃 블럭을 선택한 다음 일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섹션명을 작성해 줍니다. 전체 선택해서 굵게 하고 빗줄도 줘보고 색도 필요하면 수정합니다. 다음 엔터를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V 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점 3개를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 제목 표시 없음으로 하고요. 모든 열 줄바꿈도 비활성화해 주고요. 페이지 아이콘 표시도 비활성화해 줍니다.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속성을 선택해서 모두 숨기기를 하고 사진 눈 모양 아이콘을 켜주고요. 다음 기분, 그 다음 기억하고 싶은 날, 다음 오늘 하루,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고 필터를 클릭하고 고급 필터 추가, 규칙 1개 클릭, 하루 날짜 대신 날짜를 선택한 다음 오늘 기준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 날짜만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을 선택해주고 다음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상단 아이콘도 바꿔보고요. 필요하다면 명칭도 바꿔보시고요. 다음 보기 잠금을 클릭해 줍니다. 이번에는 다이어리 뷰 섹션을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를 하고 폴아웃을 클릭한 다음 점 6개가 아니라 아이콘만 클릭하셔도 돼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 섹션명을 작성해 줍니다. 전체 선택해서 굵게 해주고 빗줄을 줍니다. 다음 엔터를 치고 컨트롤 V에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점 3개를 클릭해서 레이아웃에서 갤러리를 선택하고요. 제목 표시를 비활성화해주고 카드 미리 보기는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아이콘 표시는 비활성화 해주고요. 다음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속성에서 하루 날짜만 빼고 모두 다 숨김으로 표시할게요. 화살표를 클릭하고 필터를 선택한 다음 고급 필터 추가를 클릭해서 규칙 1개 클릭, 하루 날짜 대신 날짜, 오늘 기준 이번 주 선택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아이콘과 제목을 원하시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이 되셨으면 이번에는 보기 잠금을 하지 않고요. 주변에 마우스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만들어진 갤러리를 클릭해서 복제를 선택합니다. 복제된 갤러리 명칭을 기억하고 싶은 날로 명칭을 바꿔주고요. 필터를 클릭해서 규칙 1개 클릭, 여기서 필터 규칙 추가를 클릭해줍니다. 날짜 대신 기억하고 싶은 날 선택하시고 값과 동일한 값 선택에서는 체크 표시됨, 체크 표시가 된 것들만 보여지게 설정을 해줍니다.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보기 잠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설정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캘린더를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를 하고 폴아웃을 선택한 다음 마찬가지로 적당한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섹션명을 작성해 주시고요. 전체 선택해서 굵게 밑줄, 필요하다면 색상 선택도 하시고요. 엔터를 쳐서 컨트롤 V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점 3개를 클릭해서 레이아웃에서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목 표시는 비활성화, 페이지 제목 줄바꿈도 비활성화, 페이지 아이콘 표시도 비활성화. 다음 화살표를 클릭해서 속성을 선택한 다음 응원 메시지에 눈을 해주고 기억하고 싶은 날도 활성화해주고 기분도 눈 모양 아이콘을 켜서 보여주게 만듭니다. 그 다음 주변의 마우스를 클릭해서 설정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캘린더를 다시 클릭하고 복제를 선택합니다. 명칭을 기억하고 싶은 날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필터를 클릭하고 고급 필터 추가, 규칙 1개 클릭, 하루 날짜 대신 기억하고 싶은 날을 클릭하고 값을 체크 표시됨으로 선택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고 보기 잠금을 선택합니다. 이제 날짜 버튼만 만들면 됩니다. 날짜 버튼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늘의 날짜가 입력된 새 페이지가 만들어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새 페이지가 만들어질 때 페이지 제목이 자동으로 오늘의 날짜가 입력되도록 템플릿을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들기에서 화살표를 클릭해서 새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새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뱅이를 입력하고 오늘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열었을 때 보다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속성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날짜 속성 앞에 점 6개를 클릭해서 맨 위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진행률을 클릭해서 날짜 밑으로 이동시켜주고요. 그 다음 응원 메시지를, 그 다음 습관 해고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체크된 습관들은 보기 좋게 위에 위치하도록 정렬을 할 거고요. 일기는 사이드바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헤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옆에 우리가 만든 속성들이 나타나고 속성 옆에 핀 모양이 있어요. 이 핀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고정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습관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습관들만 핀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이동을 시켜서 자리를 위치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사이드바를 클릭했을 때 일기에 대한 내용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널을 추가합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오늘 하루, 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기분을 클릭하시고 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화나지 않으니까 검색창에 기억하고 싶은 날을 검색해서 나타난 속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패널 박스를 클릭해서 위치를 수정해 줍니다. 수정이 다 되셨으면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빈 곳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설정된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잠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에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우리가 만든 템플릿 옆에 점 3개를 클릭해서 기본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팝업 창에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보기의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만든 이 템플릿이 기본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설정 상황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버튼을 만들 거예요. 헤비츠 끝에 커서를 놓고 엔터를 친 다음에 빈 블럭을 만든 상태에서 버튼을 선택한 다음 날짜 생성이라고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새 작업을 클릭하시고 페이지 추가 위치 클릭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에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하루 날짜를 클릭해서 날짜로 바꿔주고요. 선택을 클릭한 다음 자동 실행된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한 다음 다시 점 3개를 클릭해서 보기 잠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목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타나는 옵션 메뉴에서 커버 추가를 클릭한 다음 커버 변경을 선택해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템플릿은 습관과 일기 날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오늘 날짜가 적힌 새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설정한 습관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달성한 습관을 체크하고 습관을 실천하며 느낀 점과 개선할 점을 기록하고 일기까지 작성하면 성장을 위한 작은 시작이 마무리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템플릿은 플로우 다이어리의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만 담은 습관과 일기 작성에 초점을 맞춘 간단한 형태입니다. 플로우 다이어리는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그날의 기분 점수를 작성하면 한 달 전체의 기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습관 관리도 더 체계적입니다. 각 습관의 일간 진행률은 물론 월간 달성 횟수와
달성률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달과 이번 달의 데이터도 비교 분석해줍니다. 여러분은 그저 매일 기록만 하시면 되고 이런 분석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목표와 할 일 관리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연간, 월간, 주간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어요. 올해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월간 계획을 세우고 그 월간 계획을 이루기 위한 주간 실행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할 일 관리에서는 아이젠하워의 시간 매트릭스가 적용되어 있어요. 각 할 일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우선순위의 카테고리 기능을 추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의 종류에 따라 순위를 체크하면 더 강력한 할 일 관리가 가능합니다. 노션 유료 사용자는 이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순위를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할 일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일정을 이동해도 가장 우선이 되는 것부터 제일 위에 위치하게 되어 내가 하루에 어떤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료되지 않는 과거 일정을 따로 확인할 수 있어 잊어버린 일정을 쉽게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플로우 다이어리는 노션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킷과 가이드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체계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플로우 다이어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템플릿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템플릿을 다운로드 하시면 플로우 다이어리의 20% 할인 링크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선택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